어제 말이죠. 여기 안국동에 가면은 중식당이 있습니다. 이 중국 요리 집에서 이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2시간 30분 가량 만났답니다. 저녁 식사. 그런데 그 자리에는 고량주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두 남자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범야권 연석회의 관련해서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연락했어요. 평소에 잘 아는 분이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성남시장 선거 때도 조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인연도 아주 길고 또 이번 선거도 같이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저기 저분도 혹시 그 장소 어딘지 알아요? 장소까지 알아 몰라 솔직히. 네. 응? 아니 우리 어디서 만난 장소 혹시 알아요? 아니요. 장소 바꾸시려고 그랬죠, 대표님. 자, 이재명 대표와 관심을 모으는 두 남자의 만남이 어제 안국역 인근의 중식당에서 2시간 30분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잠깐만. 왜 관심이 모아지는 거지라는 궁금증. 당연히 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이제 대표이면서도 정치권에서는 저 두 남자가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신경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물밑에서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특히나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그래서 2시간 30분 만찬을 가졌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는 각각 어제 만찬과 관련해서 저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그래픽의 맨 윗줄을 한번 봐주시죠. 4월 10일이 총선이었는데 총선 뒤에 저 두 남자, 두 대표가 만난 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요. 첫 번째 회동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의 인연은 좀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터이고 지금의 이 뉴스의 라이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16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성남시장 두 번째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겠네요. 그 당시에 2016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곡기를 끊는 단식 농성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당시에는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아니라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재명 씨. 제가 이재명 시장님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이인데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기는커녕 발목 잡고 딴지 걸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이재명 시장께서 단식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옛날에 제가 한 20대 때 일주일 정도 단식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이재명 시장도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매우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우리 이장님한테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 어제 그 중식당에서의 만찬의 사진을 좀 넣어주세요. 김수민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또 이 특장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대모사입니다. 성대모사.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저렇게 만났습니다. 자,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 2시간 30분 각 1병씩 고량주를 마시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것은 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속내, 정말 속마음, 저렇게 만날 때 웃으면서 악수를 했지만 그 속내,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각각이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성대모사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섣불리 또 조국 대표 성대모사를 하면 조 대표가 항의를 할 것 같아요. 고마 치아라 마.
하고 항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예. 사람의 뭐 속내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조국 혁신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수용을 하지 않거나 좀 모른 척 해왔잖아요. 법야권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교섭단체 구성 완화 이 부분도 달려 있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민주당이 선뜻 그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달래려고 하는 취지, 뭐 조국 대표 일개인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던 것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는 제3당으로서 요구 사항을 그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네. 뭐 측면에서 좀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그게 안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만나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것, 이것으로서 어느 정도 조국 혁신당의 체면을 세웠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회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치인들은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두 남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특히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궁극적인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지만 그 속내는 복잡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물밑신경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최근에 나온 갤럽 조사.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갤럽이 돌린 거고요. 갤럽 조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징은 객관식 조사가 아니라 주관식 조사입니다. 주관식으로 돌렸는데 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단번에 이제 어쨌든 세 번째 이름을 올린 거예요. 7%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 자, 그런데 저희가 지지율 이 그래프를 몇 개를 더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스타트! 이겁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이렇게 돌린 거예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첫째 주에 58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54. 그러니까 4가 빠졌다. 조국 대표 밑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재명 대표 4 빠진 만큼 조국 대표가 4가 그대로 오른 거예요. 물론 저게 뭐 그대로 저렇게 갔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으나 숫자가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4 올랐다.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4가 내렸다. 조국 대표는 4가 올랐다. 뭐 이런 것이고 넘겨보죠. 40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만 또 놓고 조사를 돌리니까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7이 빠졌다.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됐다? 7이 올랐네. 아이고야 이거 숫자가 다 똑같네. 또 있습니다. 보시죠. 광주 전라 호남 민주당의 텃밭 광주 전라만 놓고 이거 봐라.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이제 공통점이 7이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어쨌든 둘 다 7이 똑같이 올랐다. 뭐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제 대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대표 간의 물밑 뭐랄까 치열한 신경전은 더 가열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